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5월 9일 화요일 증시 브리핑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시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시황 관련해서 뭐 이제 800에서 900포인트 사이에 이제 박스권 형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따가 차트 보면서 시황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도 꽤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글로벌 이슈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CPI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둔화가 많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최근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가가 다시 좀 올랐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라오고 뭐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또 이제 꿈틀거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뭔가 좀 되게 갑갑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시장 시황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변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슈거플레이션 부분인데요. 설탕 가격이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막 급등을 하면서 이제 설탕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대장은 이제 대한제당인데요. 대한제당이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흑해 곡물 협정,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 협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연기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다시 또 이제 우크라하고 러시아 쪽이 다시 또 이제 전쟁 분위기가 또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일단 눈에 띄는 종목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문자 신청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또 안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무료 문자 신청 010-3886-2564 이렇게 문자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문자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뭐 문자가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정회원이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유료 회원이든 아니면 그냥 무료로 문자를 받으시는 분이든 상관없이 이제 모든 분들한테 전부 다 이 뭡니까 그 담당자가 붙어요. 담당자라는 사람이 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못 받았다. 뭐 아니면 뭔가 궁금한 게 있다. 이러거나 또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이 안내 받으시는 그 개인 담당자분한테요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의해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 대신에 전달 사항을 전부 다 이제 전달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분들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통신사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팸으로 이제 그 번호가 스팸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들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통신사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자 나가는 번호 있죠? 문자 나가는 번호를 여러분들 이제 스팸 해제해 달라라는 부분도 이제 문자가 안 들어온다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황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먼저 좀 볼게요. 네. 자,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 현재 이제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구간에서도 그렇게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이제 시장이 900포인트로 그냥 한 번에 돌파해서 1000포인트까지 가기에는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호재성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호재성 내용이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기 때문에 호재성 내용이 아니라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왔으면 분명히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호재성 내용이 나온 데까지는 시간이란 게 걸리기 때문에 그 호재성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거나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시기.
또는 아예 하다못해 경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아진다. 뭐 이런 시기, 그런 시기가 이제 호시성 내용이 나오는 시기인데,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상 이제 각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미리 올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단에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 조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호시성 내용이 나오고 그게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왜냐면은 뭐 딱히 크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거나 아니면 뭐 금융 리스크가 발생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부담을 느낀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8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요 사이에서 이제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박스권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경기가 침체로 가는지 회복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박스권 행보를 보이다가 하향 이탈을 하던가 이제 다시 재돌파를 하던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800포인트 전후에서는 매수에 가담하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네 싶으면 이익 실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 가지고 전부 다 홀딩을 하다가 수익 다 놓치고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이 종목 잡았는데 수익 꽤 많이 났다 싶으면 한번 잘라주는, 그런 이제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포인트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800포인트 이 아래에서는 이제 있는 현금들을 그냥 종목 사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그리고 900포인트 근처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900포인트 근처 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안 빠져도 다시 살아나도 900포인트 전후 해가지고는 어찌 됐든 간에 종목을 팔자. 팔고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놓는데 신경을 쓰고, 그 현금 가지고 있는데 다음날도 또 올라간다, 장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럴 때는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현금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 들었다 그날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일단 현금 비중을 확실히 늘려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부분이죠. 이제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한 9시 반쯤, 그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좀 기대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CPI에 대해서. 4월 달에 유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60달러대에서 이제 85달러까지 간 게 이제 4월 달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유가가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다시 또 빠지면서 유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4월 달 CPI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수 있다. 또는 많이 둔화되진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있는데요. 오늘 밤에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한 회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 경험상을 볼 때 예전에도 한 10년 전쯤에,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 달 정도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던 이런 상황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요. 결국 통과가 되긴 되는데, 근데 첫 번째 회동에서 이게 합의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시장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준 다음에 합의가 되더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최근에 설탕 가격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인 거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3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보면 3월 달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계속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CPI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식료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시장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설탕 관련주들은 또 시장에서 테마가 불 수 있죠. 그래서 대한제당이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제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제당이 이제 이거가 이제 슈거플레이션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어제였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우선주는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세게 가죠. 그래서 우선주는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에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대한제당이 이게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요. 일단은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 투기꾼들이 부담 없이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이제 접근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대한제된 같은 경우엔. 그래서 대한제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추가 조정을 받고 5일선과 만나는 지점 있죠. 예, 여기서 1차 매수. 근데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조금 더 밀린다고 하면 21선 나온 지점에서 2차 매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에 따라 붙기에는 이거는 한 발 늦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이밍을 노려야지 여기서 바로 따라 붙으면 일단은 확률이 그렇게 먹고 나올 확률이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있죠. 예, 이게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연장이 불투명해진다.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다시 이제 분쟁이 좀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7 이제 유럽에서 G7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그 카드를 또 꺼내들었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이제 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곡물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한일사료나 뭐 이제 그런 비료주들 있죠. 비료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대주산업이라던가 뭐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이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2차 전지에서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 의해서 당일치기로 빠르게 붙었다가 빠르게 꺼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 플레이를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오늘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계속 홀딩 관점에서 보기보다는요. 뉴스 해놓고 매수해서 수익이 나면 바로 챙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급등 나온 종목 중에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구간이 나오면 충분히 다시 여러분들 이제 접근해서 조금 긴 관점에서 호흡에서 좀 긴 관점에서 볼만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종목이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급등이 안 나오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올 만한 여지가 좀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아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약 150개국의 이커머스 형태로 판매를 하는 회사고 이제 기업에도 판매를 하는 수출하는 그런 회사다. 해외 지사를 이용해서 현지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국내 유통회사 최초로 AGV 물류 로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물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다. 국내 다양한 K브랜드 제품 소싱을 통해서 공급과 소비, 고객의 니즈에 맞춘 이커머스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다. 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핑몰 운영하고 화장품 파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실적이 보면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크게 늘었어요. 매출액이 1650억에 영업이익이 142억으로 올랐는데요. 자, 오늘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이 매출액이 580억이 나왔고요. 580억이면은 올해 2천억은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예상 실적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7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80억 정도대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던 회사니까 이 2020년, 2021년 기준에 연간 실적이 분기 실적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실적이 크게 증가했는데 작년에 절반 정도가 이미 1분기 실적으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74억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순이익도 63억이 나왔고, 그러니까 순이익도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34%밖에 안 돼. 유보율은 219%.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올해 예상 매출은 최소 2천억에 영업이익이 최소 200억 이상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200억 이상 넘어가는 거고, 한 300억까지 나올 수 있겠죠. 영업이익도 300억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가총액이 2,300억인 거예요. 지금 현재 급등해서 2,300억이고 급등하기 전에는 이제 2,000억 초반대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된 상태다. 지금 올해 나올 실적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여기서 일단 한번 막혀서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이제 포트의 한 종목 정도 이런 종목을 포함시켜 가지고 들고 볼만 하죠. 왜냐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최소 5,000원이나 6,000원까지 가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비싼 종목이 아니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나 아니면 뭐 이슈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형태로만 이제 들었다 빨리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장에는 현금을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800포인트 전후까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지수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으면 이제 많이 신청을 해 주시고요. 문자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담당자라는 분이 붙어요. 그래서 아마 전화도 한 번씩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담당자 기억해 놨다가 그 담당자께 뭐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거다.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